당뇨인들의 30-40% 정도가 인슐린 분비량이 떨어집니다. 정상 범위 이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뇨는 하나의 병이다 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그리고 실제 환자를 보면 이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체질적인 특징 때문에 당뇨가 생기는 기전 자체가 서양과 다르고 체형이나 장기 기능, 스트레스 패턴까지 병의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형 당뇨는 두 가지 병으로 나누어서 봐야 하고요. 치료도 완전히 다르게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평소에 말하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검사를 해보니 체감상 당뇨인들의 30-40% 정도가 인슐린 분비량이 떨어집니다. 정상 범위 이하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통계를 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초진으로 처음 오셨던 분들 차트를 다 꺼내다가 통계를 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인슐린 분비량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무려 78.5%가 인슐린 분비량이 정상보다 낮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건 꼭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처음 오셨던 분들의 차트, 당화혈수 수치와 그리고 인슐린 분비량 수치가 적혀있는 표 사진 찍은 걸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나랑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끝까지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펙타이드 검사 저희가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저희 한의원이 아니더라도 주변 내과에 연락을 하셔서 검사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당화혈수뿐만 아니라 스펙타이드 검사 꼭 해보셔야 합니다. 내 췌장 기능 상태를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한 번 검사해서 괜찮다 이렇게 해서 만족해 하시면 안 되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췌장이 점점 지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요. 2025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원했었던 분들의 통계입니다. 그분들의 데이터인데요. 7세도 있어요. 7살짜리 남자아이도 왔었고 75세 어르신도 왔죠. 이분들의 데이터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형, 1.5형, 2형으로 분류를 했을 때 스펙타이드 수치가 0.6 미만이면 1형, 1 이상이면 2형, 그리고 그 사이에 있으면 1.5형이라고 하는데요. 1형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14명 중에 6명, 그리고 2형이 3명, 그리고 1.5형이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형과 1.5형을 합쳐보니까 78.5%가 나왔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의 인슐린 분비량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2형이 고작 3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당화혈수가 15%가 넘기 때문에 당화혈수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한의원 기계로는 당화혈수가 너무너무 높아서 측정이 안 될 정도로 혈당이 너무너무 높은데 인슐린 분비량이 1.5일이면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15%가 넘으면 인슐린 분비량이 6, 7, 8 이렇게 가도 모자라요. 그런데 1.5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혈당 수치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인슐린 분비량이고 이미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고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78.5%가 1형이나 1.5형에 해당을 해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제가 차트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14명 중에 6명이 해당하는 1형에 해당하는 분들 중 한 분입니다. 7세 김땡땡님이시고 남자분인데 이 친구는 아주 어린 친구예요. 작년 8월에 진단을 받았고 인슐린 투여를 이제 막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스펙타이드 수치가 0.25밖에 안 돼요. 이 친구는 하나 특징이 있었어요. 아빠가 당뇨를 이미 알고 계셨어서 아들이 당뇨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탄수화물을 잘 안 준다고 했습니다. 밥을 잘 안 준다고 해서 혈당이 올라갈까봐. 내가 탄수화물을 잘 안 먹으면 췌장이 인슐린을 덜 만들기도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분비량이 너무 낮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탄수화물을 좀 덜 먹는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많이 좋아질 거라 봅니다. 75세 남성분이신데요. 87년에 진단을 받으셨어요. 거의 40년 정도 됐고 40년 동안 췌장이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니 스펙타이드 수치가 인슐린 분비량이 0.37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수도 8%로 조절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50세 남성분이신데요. 당뇨약을 먹지 않는 전 단계 수준의 상태입니다. 작년에 검사했을 때만 해도 5.5%로 정상 범위였는데 올해는 약간 전 단계 상태로 좀 올라왔다고 해요. 5.8%로 내원을 하셨는데 인슐린 분비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0.48.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화수만 검사를 하면 저 아직 전 단계니까 그래도 아직 괜찮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인슐린 분비량이 1형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전 단계인 분들도 방심하지 마시고 꼭 검사를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분도 5.9%라서 당화수는 괜찮은데 전 단계 수준인데 당뇨가 안 드시니까요. 그런데 인슐린 분비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너무 충격을 받으시고 한약 치료를 시작을 하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7.7%인데
그런데 혈당도 잘 안 잡히는 상태였지만 시페타이드가 0.52로 인슐린 분비량도 굉장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형 수준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진단 받으셨으니까 거의 10년이 다 돼가시는데 당뇨수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인슐린 분비량도 너무 떨어져 있어서 췌장이 그동안 보상작용을 하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0.6 미만으로 떨어지고 그 결과 혈당도 너무너무 잘 안 잡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형에 해당하는 6분이고요. 여기서부터는 1.5형에 해당하는 그래도 0.6은 넘는 분들인데요. 진단받은 건 2000년 진단받으셨고 당뇨약 드시고 계시는데 7%대니까 혈당이 그렇게까지 잘 잡히고 있지는 않는데 인슐린 분비량이 0.6으로 췌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약을 안 드시는 상태였어요. 당뇨약을 안 먹고 그냥 생활관리 하겠다 이렇게 병원에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고 방활시소는 8.7에서 7.5까지 떨어뜨려서 오시긴 했는데 어쨌든 췌장도 약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2014년에 당뇨약 복용을 시작했다고 하시니까 10년 정도 된 당뇨이네요. 그리고 당활수는 7.4이고 시페타이드는 0.9로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 췌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혈당도 잘 안 잡히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당활수가 굉장히 안 잡히잖아요. 10%가 넘고 거의 10일 가까이 되는데 당뇨 진단받은 지가 거의 30년 정도 되셨습니다. 당뇨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혈당도 잘 안 잡히고 인슐린 분비량이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잘 버텨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췌장 기능이 1에 가깝긴 하잖아요. 우리 몸이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이렇게 당뇨가 오래되고 혈당이 또 엄청 안 잡힘에도 불구하고 췌장 기능이 좀 버텨주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이제 막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당뇨 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분비량이 이분보다 더 떨어진 분들도 있잖아요. 아까 그리고 맨 처음 사례 7세 남자 아이의 사례도 봤는데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나의 몸 상태를 혈당만 가지고 지레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페타이드 검사를 해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되셨고 당뇨를 복용하고 계시는데 당활수소는 7%대이시고 그래도 1 가까이 유지를 해줘서 췌장 기능이 아직은 버티고 있다. 그래도 2형 상태는 아니다. 1.5형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부터 3명, 2형에 해당하는 3명의 차트인데요.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고 6.7%인데 시페타이드 수치가 1.08이 나와서 췌장 기능이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태 그리고 혈당 조절도 6.7이면 괜찮은 상태 이 정도면 그래도 양방에서 말하는 당뇨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분은 졸업을 위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사례인데요. 2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쉬운 상태죠. 왜냐하면 당활수가 15%가 넘기 때문에 혈당이 너무너무 높고요. 굉장히 위험한 고혈당 상태입니다. 이분은 원래 5월달에는 8%대였다고 해요. 그런데 당뇨약을 3, 4알 정도 먹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 끊었다고 합니다. 당뇨약을 끊고 싶어서 임의로 그냥 혼자 주치의 있으니까 상의 없이 임의로 다 끊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의원에 오셨을 때는 9월 3일에는 15%가 넘은 상태였는데 인슐린 분비량이 1.5일이면 2형 범위 안에는 들어가긴 하지만 15%가 넘는 혈당 수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인슐린 분비량이 굉장히 적은 췌장이 이미 지친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인데요. 2023년 7월에 진단을 받았고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고 6.6에 2.05니까 이분 또한 양방에서 말하는 당뇨 조절이 목표 범위 이내로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상태 당활수도 괜찮고 췌장 기능도 아직 버텨주고 있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보여준 통계를 보면서 나와 비슷한 사례를 혹시 찾아보셨나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나의 사례가 이 중에 하나도 겹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당활수소랑 시페타이드 수치랑 두 가지를 꼭 검사를 하셔서 내 몸 상태를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눈을 기르셔야 되겠고 3개월마다 두 가지 수치를 항상 팔로우업 하면서 어떻게 내 몸 상태가 변화되고 있는지를 꼭 관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검사를 해봤더니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 혹은 혈당 수치에 비해서는 인슐린 분비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췌장 기능 회복을 돕는 한약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췌장 기능 회복을 돕는 한약 처방을 통해서 원래는 시페타이드 수치가 1 미만이었는데 1 이상으로 많이들 회복을 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0.87, 0.62, 0.52, 0.25도 있잖아요. 이렇게 1 미만으로 분비가 되던 분들이 췌장 기능 회복을 돕는 한약 처방을 통해서 1 이상으로 회복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또한 0.2 미만이었는데 인슐린 분비량이 거의 없죠. 1.97까지 회복이 됐고요.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췌장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시페타이드 꼭 검사를 해보시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약 처방을 꼭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한국 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서 조금 길게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그리고 최근 이대 목동병원에서 발표된 한국인 2034명 분석 연구를 깊이 있게 검토하면서 한국형 당뇨는 완전히 두 종류의 병이다 라는 결론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당뇨는 하나의 병이다 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당뇨가 오면 누구나 똑같이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약을 먹고 똑같이 당화식소를 기준으로 조절하는 방식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그리고 실제 환자를 보면 이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체질적인 특징 때문에 당뇨가 생기는 기전 자체가 서양과 다르고 체형이나 장기 기능, 스트레스 패턴까지 병의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형 당뇨는 두 가지 병으로 나누어서 봐야 하고요. 치료도 완전히 다르게 들어가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항상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제 혈당은 남편보다 더 좋은데 왜 눈은 남편보다 더 먼저 나빠졌죠? 저는 살도 안 쪘고 밥도 적게 먹는데 왜 약을 줄일 수가 없나요? 똑같이 약 먹는데 왜 저는 콩팥이 계속 나빠질까요? 반대로 원장님, 저는 혈당이 꽤 높은데 왜 아직 합병증이 안 왔을까요?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당화혈색소, 비슷한 식습관, 비슷한 복약을 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빠르게 합병증이 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이상이 없는 그 이유,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바로 췌장 기능과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당뇨의 근본 기전을 완전히 둘로 나누는 그 기준입니다. 논문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이대 목동병원에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정말 오래 그리고 정교하게 추적한 한국인 당뇨 연구인데요. 분석 대상은 한국인 당뇨 환자 2034명입니다. 18년 동안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단순한 스냅 사진이 아니라 한국인 당뇨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두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환자들을 나눠서 분석했어요. 첫 번째는 호마베타, 즉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입니다. 이게 낮다는 건 쉽게 말해 췌장이 힘이 없다, 지쳐서 인슐린이 잘 안 나온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호마 IR, 즉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게 높다는 건 몸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 인슐린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는 뜻이고요. 대개 비만이나 지방간,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아주 단순하고 너무 명확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당뇨병 중 첫 번째 타입은 췌장이 먼저 지치는 당뇨입니다. 방금 언급한 이대목동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사람들은 망막병증 위험이 무려 3.91배 높았습니다. 4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췌장이 약하면 눈, 콩팥, 신경 같은 작은 혈관이 먼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살이 좀 잘 안 찌는 특징이 있고요. 잘 피곤하고 식후 혈당의 변동성이 크고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있고요. 손발이 찬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모두 C-펩타이드 수치가 낮은, 즉 인슐린 분비 자체가 부족한 분들의 특징입니다. 이분들이 진짜로 힘든 이유는 혈당이 높아져서 당뇨가 온 것도 있겠지만 췌장이 먼저 무너져서 혈당이 높아지는 것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운동을 해도 밥을 아무리 줄여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췌장이 버텨주지 않으면 당뇨약을 줄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타입의 당뇨는 췌장 기능 저하형 당뇨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혈당 중심의 관리보다는 췌장을 살리는 치료가 핵심입니다. 생활관리도 한의학적 치료도 모두 췌장을 쉬게 해주고 기능을 높여주는,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되게끔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당뇨병 중 두 번째 타입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언급한 이대 목동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1.76배, 거의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즉 이 타입은 심장, 혈관, 뇌혈관 같은 큰 혈관이 먼저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과체중인 경우가 많고요. 복부 비만이나 지방간, 혈압 지질 이상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췌장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췌장을 살리는 치료보다는 지방을 감량해주거나 간 기능을 회복해주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치료가 핵심입니다. 운동, 체중 조절, 식후혈당 조절의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타입이기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당뇨병의 특징은 방금 언급한 두 번째 타입에 해당한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췌장 기능은 괜찮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야 하고요. 한의학적으로는 당뇨스쿨에서 늘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세 가지 장부, 간, 심장, 소화기 기능을 살펴 치료해야 하는 타입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췌장이 약한 사람들은 췌장을 살려야 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사람들은 지방을 해결해야 한다. 저항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은 병의 시작도 다르고 합병증이 오는 방향도 다르고 약에 반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은 당뇨로 보면서 똑같은 방식, 똑같은 약, 똑같은 식단으로 관리하면 반드시 한쪽은 악화됩니다. 한국형 당뇨는 이제 하나의 병이 아니라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검사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C-펩타이드 검사인데요. 췌장에 남은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만약 C-펩타이드 검사 결과 수치가 낮다면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첫 번째 타입이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입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검사인데요. 만약 이게 높다면 저항성이 높다는 뜻이고 아까 말한 두 번째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지표로 두 가지 병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혈당이 낮으니까 괜찮다라는 말인데요. 혈당은 그저 결과입니다. 췌장이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몸이 인슐린을 얼마나 거부하고 있는지가, 즉 인슐린이 얼마나 잘 쓰이고 있는지가 합병증과 예후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타입별로 치료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타입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향도 달라야 하겠죠?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우선 췌장 기능 저하형 당뇨는 이렇게 치료해야 합니다. 췌장 보호 중심의 한약 치료, 환기 기반의 베타세포 회복, 저녁 식후 3-4시간 금식, 저탄수화물 식사 금지, 그리고 숙면, 식후 10분 걷기, 스트레스 조절 등이 필요한데요. 이런 생활관리의 핵심은 췌장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방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당뇨는 이렇게 치료해야 합니다. 식후 3-4시간 금식, 그리고 과식, 폭식, 야식 금지, 유산소 중심의 운동, 마지막으로 체중 감량이 필요한데요. 이 타입은 췌장보다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 먼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C-펩타이드 수치입니다. 이 수치 하나만 봐도 이분은 췌장형이다, 이분은 저항성형이다 를 바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치료 방향을 전하면 환자분들이 당뇨약이 줄어들고 혈당이 안정되고 합병증 진행이 멈추거나 늦춰지고 피로와 체력이 개선되고 수면이 좋아지고 회복 속도가 정말 빨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대 목동병원 연구는 한국인 당뇨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만한 연구입니다. 췌장이 먼저 망가지는 사람은 췌장을 살려야 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인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 둘을 같은 병으로 보고 같은 방식으로 치료하는 건 앞으로는 오히려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혈당의 숫자가 아니라 췌장에 남은 힘과 몸의 저항성이라는 두 축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싸움입니다. 당뇨스쿨에서는 C-펩타이드와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통해 환자분들의 타입을 정확히 분류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치료로 많은 환자분들이 당뇨를 졸업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상담은 1644-5178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3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한국인 당뇨는 췌장이 먼저 망가지는 타입과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오는 타입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병이다. 2. 췌장이 약한 사람은 눈, 콩팥 같은 작은 혈관 합병증이 빨리 오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은 심장이나 대혈관 같은 큰 혈관 질환이 먼저 온다. 3. 한국형 당뇨는 두 가지 병이기 때문에 나의 몸 상태에 맞게 치료 방향을 바꿔야 하며 필요하다면 한약적 치료를 고려해보자. 추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 20가지가 담긴 편지를 발송해드립니다. 7일간 매일 아침 발송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에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